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GDI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GDI 프로그래밍을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내용을 그렇게 막 기본적인 바닥부터 다 이유부터 원리부터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다른 부분이 있긴 기존의 GDI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쪽 부분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없던 기능들이 새로 생겼고요. 우리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좀 월등히 기존 GDI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GDI라는 것이 GD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 2000까지가 이렇게 개발이 됐죠. 근데 이제 GDI 플러스는 윈도우즈 이제 XP가 나오면서부터 이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개선된 화면 그리기 기능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물론 이제 윈도우 비스타라든지 새로 나온 윈도우 7이라든지 이쪽은 말이 이 GDI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지 실질적으로는 다이렉트 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 형태들이 제공이 되지만 비스타라든지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3D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넘어간 형태가 되어 있죠. 아무튼 간에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다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할 건 아니고요. OS가 아무리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근데 내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기존에 이제 9X M2000까지가 이제 GDI 엔진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GDI 그러면 이제 GDI 엔진으로 2D 그래픽 엔진으로 GDI 이렇게 말을 하고 그 GDI 30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요거하고 이제 인터페이싱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쓰는 거야 뭐 이미 너무 하셨고 이 그림도 잘 아시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GDI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XP부터죠. 화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GDI 30 엔진이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기존 GDI라든지 GDI 플러스가 요걸 이용해서 이제 동작을 했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3D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빠져 있냐면은 이제 전통적인 다이렉트X 3D랑 이제 다이렉트X 9, 그러니까 구형 다이렉트X하고 신형 9까지 여기 이제 다이렉트X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존재했죠. 그러니까 위에 앞서 XP 전에 그러니까 다이렉트X가 여기 있었죠. 이런 형태가 그냥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GDI 플러스도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이거 반 나눠서 여기 이제 GDI 플러스 이렇게 그리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커널 모드로 내려갔을 때 이제 요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차이가 생겨났다라는 사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윈도우 XP에서 지금 비스타를 지나 다시 이제 윈도우 7으로 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강의부터 윈도우 7으로 운영체제를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윈도우 7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개선됐죠. 기존의 XP에서 사실은 이제 요렇게 왔어야 되는데 비스타는 좀 비운의 운영체제가 됐죠. 나오지 말았어야 될 뭐 미완의 OS라는 등 뭐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두 새로운 운영체로 넘어가면서 이 모양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비스타라든지 윈도우 7 사실상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기존에 이제 GDI나 GDI 플러스가 어디랑 인터페이싱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X 런타임 라이브러리랑 붙어 있어요. 기존의 다이렉트X, 옛날 다이렉트X, 다이렉트X 9, 그러니까 다이렉트X 10까지 이게 다 뭐라고요? GDI가 아니라 다이렉트X 런타임 라이브러리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GDI나 GDI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이렉트X를 통해서 뭔가 그래픽 출력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 위쪽에는 이제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로 나뉘는 이제 WDDM 요 두 가지 얘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걸 통해서 3D든 2D든 모든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실제 프린터나 뭐 이런 데로 모니터나 이런 데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XP 사용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VGA 카드 있죠? 비디오 카드? 비디오 카드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3D를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이렉트X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쓰시려고 그러면, 예, 잘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예, 완벽하게 이제 뭔가 좀 그래픽 화면을 보려면 이제 다이렉트X 10까지 지원하는 비디오 카드 사신다면 더 좋긴 하겠는데, 물론 지금, 예, OS 레벨에서 게임이 아닌데 이걸 뭐 다이렉트X 10을 쓰는지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뭐 3D 화면에 모습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거나 다이렉트 9, X9 정도면은 다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건 여기죠. GDI하고 GDI, 이제 배우려는 GDI 플러스. 요것만 잘 아셔도요,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할 때 문제 없습니다. 다이렉트X를 만약에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거 이제 3D 게임 엔진을 개발하신다든지, 요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꼭 급한 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를 좀 써봐야 될 텐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GDI 플러스 데모 app하고 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냐면 init 인스턴스 함수 위쪽에 보시면 제가 이런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 뭐 결국 어떤 포인터 같은데요, 그죠? 토큰이라고 그러고, 요거가 어떻게 초기화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전역 함수죠. GDI 플러스 스타트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요걸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리턴 밸류는 이제 오케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넘겨주면 여기에 이제 어떤 토큰이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GDI 플러스 스타트업 인풋이라는 구조체에 이제 객체 주소를 넘겨주면 여기가 또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4번, 62, 63번 요거는 맨날 써야 돼요. GDI 플러스 라이브를 쓰시려면 습관처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서 쓰는 것밖에는 사실 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EXIT 인스턴스 함수가 출되죠. 그럼 반드시 GDI 플러스 셧다운 하셔갖고 여기 인자, 여기 GDI 플러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전역 변수로 선언한 이거죠. 네, 요겁니다. GDI 플러스 스타트업 함수로 초기화한 요 값을 GDI 플러스 셧다운 호출할 때, 요거 호출할 때 인자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 이제 잘 됩니다. 이제 코드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std.afx.h 파일을 여셔가지고요. 반드시 이와 같은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는 헤더 인클루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겠다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 명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로다가 GDI 플러스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써주시는 것이 이제 초기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 비주얼 C를 실행을 안 했네요. 제일 먼저 선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제일 먼저 선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init 인스턴스 함수에서 여기 있죠, 이 부분. 예, 요렇게 이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또 뭐가 자꾸 돌아다니네요. 이거 참 필요 없는데. 뭐, 아이고. 예. 아무튼 좀 일단 설명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init 인스턴스에서 이와 같이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코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 EXIT 인스턴스에서 이와 같은 코드를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요런 선언, 요런 그 헤더 인클루드라든지 요런 관련된 내용들 여기 또 std.afx.h에다 넣어주시면 아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는 이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는 코드를 보고 좀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초기화 관련된 부분은 항상 매번 하셔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거의 반쯤 외우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init 인스턴스 함수 가셔가지고
전역 변수로 이렇게 하나 그 위에다가 그냥 전역 변수 하나 써주시고요. 뭐 아니면 저 멤버 같은 걸로 그 APP 클래스 멤버로 넣어주신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역 변수를 빼놓은 건데, 그건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GDI 플러스 스타트업 함수 이용해갖고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한다. 그 다음에 EXIT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셧다운 할 수 있도록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코드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 헤더와 헤더를 인클루드 해야 되고, 헤더 초기화해야 되고, 외부 라이브러리 초기화해야 되고, GDI 플러스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작성할 모든 예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